예, 이번에는요, 이 새로 들어온 유시민 이사장과 KBS의 공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KBS의 내부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이 시작된 건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요. 그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인터뷰를 한 내용이 검사 컴퓨터 대화창에 떠서 랑 인터뷰한테 털어봐. 조국이 김정일 집까지 쫓아갔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거를 지금 털어보라 그러고. KBS라고 밝힐게요. 이거는 거의 실시간이잖아요. 아니 공영방송의 법조팀장이 이 중요한 검찰적 증인을 인터뷰를 하고는 검찰에다가 그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생각. 그런데 KBS 역시 검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면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KBS에서 보도된 인터뷰 내용 같이 또 한번 만나보시죠. 자기가 운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의아심을 가졌고 그쪽 회사에서 아무래도 교수님한테 뭐에 투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WFM이라는 회사가 어떤지 한번 봐달라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가 바로 첫 뉴스로 저 얘기를 보도했는데 구장차 지금 KBS의 내용 네. 경영진과 기자들 간의 내용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됐어요? 아니면 더 오늘도 심해졌습니까? 아니, 지금 뭐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그 이 KBS 사태를 보면서 공영방송 KBS가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익숙하고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유명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한마디 말 때문에 이 KBS 경영진이 이 자신들의 어떤 이 보도본부 조직을 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이 대응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합한 일인지 이런 의문이 들고 있고요. 지금 그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김경록 씨를 인터뷰했던 팀은 지금 조사위원회 지금 회부가 될 위기에 처해 있고요. 이 조국 그 법무장관과 관련된 이 취재는 이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이 취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취재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 취재팀을 구성하는 것은 뭐라고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 유시민 이사장의 이 말 한마디로 기존 취재팀이 조사위원회 회부가 되고 다른 취재팀을 구성한다. 과연 KBS를 시청하는 이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이해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구장처장 얘기는 KBS도 약간의 보도했을 때 당시에 이 보도 내용을 바로 완벽하게 어제 보도처럼 오픈하지 못한 거는 약간 애매하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애매하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는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KBS 저격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후자도 어떻게 보면 간과하지 말아야 될 이슈라고 보는데요. KBS는 당시에 보도에 어떤 저간의 사정이 있었는지는 물론 이제 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도 왜 보도를 하지 않았는지 또 만약에 그 인터뷰한 내용을 실제 검찰과 공유했는지는 만약에 그랬다라면 유시민 이사장의 의혹 제기가 합리적인 그 의심이고 문제 제기가 타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외부인의 어떤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조직 내부가 굉장히 저렇게 이 내용에 휩싸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이 되는 공영방송이 저래도 되는가? 이런 의구심은 좀 남는 대목입니다. 유시민 이사장과 이 KBS의 공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반대로 나뉘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지금 KBS 인터뷰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이게 양쪽에서 다 이제 그 녹취록을 공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아마 그걸 읽어보면 충분히 어느 쪽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가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일가 그 정점에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역시 그 정점에 있는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전방위로 나서서 지금 조국 일가 지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때리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습니다.
여권의 반응이 좀 전 주목해봐야 되는 게 이수희 변호사님. 과거에 정경심 교수가 PC 반출한 건 증거 보전이라고 유심 이사장이 얘기했을 때 당시에 여권에서는 우리 당원 아니다라고 선을 딱 걷었는데 오늘은 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은데요. 서로 이해가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과거에 이제 그 과거라고 할 건 아니고 이제 몇 주 전에 유시민 이사장이 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PC 반출한 것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증거를 보존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 말에 대해서 궤변에도 속하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해서 거의 냉소와 조롱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그 지도부에서 우리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그었어요.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KBS와 관련해서는 지금 여당의 경우에는 조국 가족 지키기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이제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 장악의 의도가 보이니까 결국은 이게 그 신독재라고 하는 거다 이런 게라고 하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한국당이 봤을 때는 그리고 다른 비여권 측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빌미 삼아서 지금 KBS를 장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저하고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은 이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과 내통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 주장을 들은 이제 친여 성향의 지지자들이 법조팀 기자들한테 인신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저렇게 공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관계를 밝혀내야 조사위원회가 빨리 이제 조사를 끝내서 정말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KBS에서 녹취록 인터뷰한 내용을 전부 넘겼는지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건 바로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런 기자들을 향해서 저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고 왜냐하면 법조팀 기자들은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검찰이 전부 다 넘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모든 게 완전하게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한 집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단 냉정하게 지켜보고 결국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책임질 부분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렇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KBS를 향한 비난이 많이 높아져서 지금 수십년 납부 폐지 운동까지 벌이고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과 KBS 공방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전에 오늘의 실시간 검색을 한번 같이 만나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구지검장 김학의 사건 수사 단장이었던 여한섭 검사장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오랜만에 또 윤중천 씨 오늘부터 철도 파업이 있었고요. 최강 태풍이라고 했던 태풍이 일본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주말 사이에 남부지방도 지금 간접적인 영향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